지난 1월 초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의 망명 타진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이후에요. 자취를 감춘 이 조성길 대사의 행방을 두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습니다. 신동아 3호로에서 조 대사 대리와 관련된 매우 놀라운 소식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태영호 공사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조성길의 경우에는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에 지금 있어요. 탈북을 했는데 자녀를 데리고 탈북하지 못했어요. 자녀를 북한이 즉시 북한으로 북송했습니다. 한 명 데리고 나와 있었는데 자녀 한 명을 북한이 강제 북송시켰습니다. 부인은 지금 조성길과 같이 나오는 거죠. 아마 자기가 먼저 나오고 딸도 나올 걸로 이렇게 다 치밀하게 계획을 짰는데 어떻게 북한이 이제 사전에 알아챘는지 딸이 나가려는 순간에 딸은 못 나가게. 저희 제작진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조성길 대사더리가 탈북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 딸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주장이네요. 그러니까 조성길 대사대리가 지금 행적이 보면 왔다 갔다 좀 했죠. 그랬죠. 이태리 있다가 좀 제3구로 갔다가 다시 또 이태리 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었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 태영공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 자신의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조성길 대사대리한테 한국으로 와라라는 그랬죠.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가장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다 하고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아마 태영공사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탈북하는 과정, 즉 이제 대사가 나오는 과정에서 아마 순차적으로 나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아마 감시가 심하니까. 근데 아마 그 부인이 나온 뒤에 북한 당국이 알아채고 난 다음에 바로 딸을 이제 못 나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딸은 북송을 시켰고. 아하. 그래서 조성길 대사가 상당히 지금 이제 제3국에서 은신하고 있으면서 이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적이 묘연하고 어느 누구도 알거나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조성길 대사 대리의 고교생 딸 만약 북송이 되면 그럼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북한 내에서는. 일단 외교관들은 다 평양에서 생활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네. 평양에서 있었다가 이런 경우에 아마 지방으로 아주 심신산골로 추방이 될 겁니다. 아, 추방이 되는군요. 네, 현재 여기 와 있는 외교관이나 무역일꾼의 자녀들을 저희들이 그 통신원을 통해서 접속한 적이 있는데 정말 시골에 가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조성길 대리대사의 자녀도 시골로 추방을 당했겠구나. 아하. 추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치 않은 거라고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만 네, 북한에서 추방은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은 북한식 그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엄청난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태영호 공사님이 한 보름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네. 우리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네. 이거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아하. 그러다가 이번에 신경을 통해서 공개했는데 네. 그 정보 소스도 출처도 아주 믿을만한 믿을만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진짜 고민이 시작됐고 이렇게 공개를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던 거죠. 자, 조성길 대사의 망명 이후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그리고 태영호 전 공사도 아마 자녀 교육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유 중에 하나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자녀 중에 고교생 딸은 북송돼 버렸다. 아하. 네, 국정원에서 그 조성길 대사 부부가 이태리 정보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 자녀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린 아들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태영호 공사 얘기에 의하면은 아들 얘기도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들 얘기도 전혀 없고 딸이 현재 복송됐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태영호 공사가 저런 첩보를 입수하는 게 아마도 본인이 현재 탈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외교관들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입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지 않겠나, 저 첩보 자체가. 네. 네, 그런 부분이고 자녀를 한 명을 데리고 탈북했는지 그건 굉장히 불확실한데 현재 그 태영호 공사 말에 의하면은 자녀를 한 명 데리고 있었다. 네. 근데 그것도 딸도 못 데리고 왔다 그러면 자녀 둘 다 북한에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해석밖에 안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태영호 공사가 언급한 부분은 이 고교생 딸이 북송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믿을 만한 소식 등으로 확인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즉시 북으로 압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고교생 딸, 조성길 대사 부부의 딸 걱정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남겨진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태공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북한은 탈북에서 북한의 김정은 시스템을 비난하거나 이런 반북 활동을 하지 않고 어디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면 그 가족과 고위대에 대한 처벌 수위도 그만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성길은 자기 딸이라도 할머니하고 좀 편안히 지낼 수 있게 김정은이가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마 지금 조용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성길 대사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나 없고 설사 한국에 들어왔다 해도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성길이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 비밀이 오래 가겠습니까? 절대 비밀이 보상 안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북한은 그 딸을 지방으로 추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성길은 한국에는 절대 안 옵니다. 쉽게 말해서 딸이 이제 북한 내에 볼모로 잡혔기 때문에 조성길 대사대리는 앞으로 그야말로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사는 방법이 유일하게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큰 처벌을 받지 않게 북한이나 당에 해가 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조용히만 산다면 더 이상의 중벌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태공사가 또 이런 새로운 사실을 또 밝혔군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북한의 그 고위직을 나타냈던 네. 거의 뭐 당에서 부부장급 아니면 뭐 그 국가보위성에서 국장급 되는 사람들이 이제 꽤 들어와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조용히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거운 가족들 때문에. 그렇죠. 가족과 아니라 자기 그 형제들이라든가 뭐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에 피해를 안 보게 하려면 네. 자기가 조용히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국가기관에 있으면서 대외 노출 활동을 거의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자, 이 태공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조성길 대사대리에게 성길아, 대한민국으로 와라. 처음에 이 망명 소식이 알려졌을 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황을 지금 전해 들은 이후로는 이제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절대 오면 안 된다.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군요. 저는 좀 반대로도 생각해 보는데요. 아,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럼 북한에 가족이 없습니까? 아, 네. 북한을 향해서 강하게 추행하는 사람들을 북한에서 함부로 못 다친다는 건 또 저와 저희 동료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 활동을 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좀 심신이 약하죠. 그래서 네. 저런 분들에게 저희들은 또 강권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함께 투쟁을 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분명한 건 지금 태공사님은 그 동료이면서 후배인 조성길에게 정말 처음처럼 강경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렇죠. 그 심정을 지금 이해하는 입장인데 아. 우선 태공사님 좀 더 강하게 함께 투쟁하자. 네. 처음처럼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현중 의원님. 네. 사실 이 조성길 대사대리가 망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상당히 고급 정보,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의 사치 품목들을 담당했던 조성길 대사대리의 정보가 굉장히 필요했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좀 아쉬웠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성길 대사대리가 했던 역할이 보면 특히 이탈리아라는 곳이 이제 북한의 사치품들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주로 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정보를 필요했을 텐데 아마 이제 제3국에 있을 경우에도 아마 제3국의 지금 정보기관에 많은 또 협조를 할 겁니다. 네. 아마 우리가 그쪽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아하. 충분히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현재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협조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타국 정보기관이 조성길을 데리고 있을 때 네. 우리가 협조를 해도 하루 이틀밖에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네.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야기 오늘 3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